현대자동차 나왔던 사내 CS 강사고요. 저 지금 이러이런 강의를 할 수 있습니다. 대표님 이런 거 공감이 되는가? 사실 이 두 가지 유익과 공감만 건드려줘도 사실 듣는 사람은 시간 아깝지 않은 강의가 돼요. 저는 딱 그거 들었을 때 딱 떠오른 게 저는 유튜브였어요. 그러니까 저를 찾아오는 제 고객들은 딱 두 분. 강사로서 12년을 활동을 해오셨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나와 비슷한 경쟁자들도 정말 많이 생길 거고 너무 많죠. 그런 사이에서 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결국은 내가 판매할 상품에 대한 뚜렷함인 것 같아요. 그 강의를 그냥 다 하시지만 결국은 오래 롱런 하시려면 내가 하려는 그 강의 프로그램과 그거를 사줄 수 있는 고객들이 뚜렷한가. 그거를 알고 시작을 하시면 10년이고 20년이고 꾸준히 그 방식으로 훨씬 더 전문가가 되어가는 과정인 것 같고 만약에 그게 없으면은 흔들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강사가 되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저는 예전에 대학교 때 발표도 너무 좋아하고요. 앞에서 얘기하는 것도 너무 좋고요. 하면서 저 강사가 되고 싶어서 왔어요 했는데 제가 물어봐요. 그럼 무슨 강의 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그냥 다 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되는 거야.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되지만 결국 꾸준히 롱런하려면 나의 상품을 찾는 거. 그리고 그 상품을 찾아줄 고객을 명확하게 타겟팅을 하는 거. 주제 같은 것들을 강사님들이 찾을 때 어떻게 찾는 것이 좋을까요, 그러면? 사실 주제 찾는 거는 정말 다양한 방법이 있고 내가 잘하는 것부터 집중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또는 내가 그동안 해왔던 경험들이나 또 주변보다 좀 잘하는 것들 그리고 내가 관심이 많은 것들 그래서 취미나 뭐 성과나 내 흥미나 관심사나 또는 내가 잘한 강점들 그런 거를 시작해서 내 컨텐츠를 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근데 그것만 고민하면은 그냥 나만 좋은 강의가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빠지면 안 되는 거는 내가 잘하고 내가 할 이 강의를 누가 사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빠지면 안 돼요. 내 고객들은 이 강의를 왜 신청하지? 이 강의를 통해서 뭘 변화하고 싶지? 뭘 혜택을 얻고 싶은가? 그 고민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얘기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저는 고객이 없었어요. 제가 8년 정도는 강의를 할 때. 진짜요? 그냥 강의가 하고 싶고 제가 빛나는 게 좋아서 이 강사라는 일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 현타가 오더라고요. 결국 나는 팔려야 되는 사람인데 고객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다 보니까 한계가 오기 시작했어요. 사내 강사에서도 CS를 주로 했으니까 고객 응대 교육만 해야겠구나 하면서 그렇게 했더니 한 8년 정도 되니까 프리랜서 강사 시작하면서 되게 현타가 왔었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CS 강사가 너무 많고 강의도 너무 잘하고 다들 이쁘기도 되게 이쁘고 막 그런데 특별히 차별점도 없는데 내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지에 대한 고민이 그쯤에 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라는 손예진 강사에게 고객들은 과연 어떤 걸 바라는가 또는 내가 특별히 차별점을 가지고 줄 수 있는 CS 교육이 뭘까라고 했을 때 제가 자동차 회사에서 CS를 했었거든요. 사내 강사로.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업종의 CS 교육 프로그램을 명확하게 알거든요. 그리고 자동차 업종에서 필요한 고객 응대 스킬. 그거를 딱 잡고 프로그램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그냥 누구나 들어도 되는 CS. 사장님이 들어도 되고 음식점에서 들어도 되고 호텔에서도 들어도 되는 CS 교육을 했다면 그때 자동차 업종에서 들어야 되는 CS 교육을 짰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지고 영업을 했죠. 자동차 회사로. 다른 자동차 회사들? 네네네. 자동차 회사에 가서 저 현대자동차 나왔던 사내 CS 강사고요. 저 지금 이러이런 강의를 할 수 있습니다. 대표님 이런 거 니즈 있으시죠? 제가 그거를 가려운들 긁어드릴게요.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상품 브로셔를 가지고 회사에 찾아갔어요. 10군데 정도는 갔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회사 많으니까 자동차에서. 네. 저는 현대자동차 블루핸즈라고 국내에 한 300여 개 정도 되는 체인점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10군데 정도 넘게 갔는데 2군데에서 오케이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연간 교육을 제가 따오게 됐죠. 그게 시작입니다. 제가 이때부터 타겟팅이 명확해야 되고 상품이 명확해야겠다. 그때 조금의 성공의 경험을 느끼면서 앞으로 이것이 맞구나. 내가 롱런을 하려면.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진짜 계속 많이 들어왔어요. 블로그, 뭐 유튜브 이런 저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도 저 강사는 자동차 업종에서 CS를 하는 전문가구나라는 그 명확한 브랜딩이 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전문가.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또 이번에는 강사들을 위한 강의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이제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렇죠. 그럼 강사들이 필요한 게 뭘까? 어떤 게 가려울까? 그들에게 뭘 해줄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런 걸 고민하면서 제 브랜딩을 다시 시작을 했고 지금은 많은 강사님들을 양성하는 교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퇴사 말고 강사 네, 챌린지를 하고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책도 쓰셨고 여기 지금 책이 딱 있어요. 여기 책 와. 있어요. 퇴사 말고 강사. 강사를 시작하려면 뭐부터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아까랑 똑같은데요. 뭘 판매할 거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돼요. 내가 강사가 되고 싶어? 그럼 무슨 강의할 건데? 거기에 대한 나의 답이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상품력이라고 전 얘기를 하거든요. 강사는 결국은 팔려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고객들이 나를 사줄 만한 나의 상품을 첫 번째로 만들었는가가 가장 첫 번째 질문. 그리고 나서 만들고 끝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까 제가 유튜브며 인스타그램며 블로그며 또 직접 찾아가서 하는 그 영업을 마케팅, 했던 거죠. 마케팅이죠. 그죠? 맞아요. 그래서 저는 영업력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영업이 우리가 정말 발로 찾아가서 하는 적극적인 영업도 있지만 우리 이지쌤이 잘 하시는 것처럼 유튜브를 채널을 만들어서 내 컨텐츠를 세상에 알리는 것도 영업인 거고 많은 사람들이 저 강사 이 분야의 전문가구나라고 머릿속에 넣어질 수 있도록 계속 운영을 하는 채널들도 다 영업력인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영업을 했으면 강의가 들어오잖아요. 어떻게 강의를 잘해야 되는 거. 강의력이네요. 강의력. 그래서 저는 세 가지를 늘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대표님은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어떤 거예요? 주로 여기에서? 가장 강조하는 거야? 다 너무 중요한데? 근데 순서로 치면은 1번은 상품력이 맞아요. 왜냐면은 저는 강의력에 집중을 했었어요. 8년 동안. 내가 강사로서 어떻게 하면 더 잘 딜리버리 할 것인가에 대한 초점만 갇혀있던 사람이었는데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은 이 두 가지가 너무 먼저 중요한 거죠. 내 상품을 만들고 그 상품을 고객들이 사고 싶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 근데 그게 없었으니까 한계가 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역순인 것 같아요, 확실히. 뭐냐면 강의력은 금방 올릴 수 있는데 영업력이나 상품력 자체를 찾는 것과 키우는 거는 굉장히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이 상품력 찾으려고 할 때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상품이 뭐죠, 우리 이지쌤? 저는 파워포인트. 그니까 명확하잖아요. 네, 근데 대부분은 주 강의가 뭐세요? 그러면 저 다 하는데 이렇게 제가 받았던 질문이었거든요. 제가 그 질문을 너무 싫어했어요. 프리랜서 할 때 저는 그때 CS, 법정무 교육, 소통 교육, 스트레스 관리 막 그리고 솔직히 여기 외적으로도 불러주는 거 다 했거든요. 그럼 다 하면은 저 다 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저 사람 다 잘하는구나라가 아니라 다 그냥 저냥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질문이 너무 싫었어요. 저도 항상 그런 질문을 받을 때가 많아요. 뭐 무슨 강의 많이 하세요? 저 파워포인트가 원래 주 강의고요. 그거 이외로 이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술들을 알게 돼서 영상 강의랑 카드뉴스 이런 것들을 부차적으로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 명확한 주제 하나가 필요한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이지쌤을 봤을 때 상품력이 명확하다. 파워포인트를 시작으로 주 메뉴가 있으니까 그렇죠. 서브 메뉴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챌린지에서 늘 얘기하는 게 주 메뉴 정하는 거. 그것만 정해놓으면 내 서브 메뉴가 생겨나는 거는 일도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근데 상대방을 사로잡을 수 있는 대표님만의 혹시 뭐 비법 같은 것들이 혹시 있으실까요? 저는 강의를 많이 해보면서 느끼는 게 네네. 강사가 말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 교육생이 듣고 싶은 걸 말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교육생이 딱 앉아있는 교육생 입장에서 이 강의를 딱 처음 봤을 때 내가 정말 필요한가, 공감이 되는가. 사실 이 두 가지 유익과 공감만 건드려줘도 사실 듣는 사람은 시간 아깝지 않은 강의가 되고 한번 들어볼까? 라는 그 마음 열기가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초반에 강사님들이 자기 얘기예요. 나 자신에 대한 그냥 뭐 레퍼런스를 소개한다거나 내 프로필 소개하고 나 이렇게 살아왔어요. 사실 그거 듣고 싶지 않거든요. 저는 그거보다 교육생의 입장에서 이 강의가 나한테 시간이 아깝지 않고 진짜 들을만 한가. 또는 이 강의를 통해서 이분들에게 어떤 혜택이 들어가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들어요. 효과를.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3시간 동안 들으시면요. 앞으로 이 어려움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에 대한 그런 베네핏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에 좀 집중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분야에 대해서 강사님들에게 알려줄 수 있을 만한 저의 신빙성 있는 프로필을 좀 얘기도 하기도 해요. 전문가로서 얘기를 하는 거다. 내가 그냥 아무나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이걸 알려줄 수 있을 만한 사람입니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 좀 어필을 하기도 합니다. 좀 정리해보면은 유익한가, 공감이 되는가에 대한 것들, 그리고 이분들이 이걸 들었을 때 어떤 베네핏이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강사로서의 이분들에게 어필될 수 있는 전문성을 얘기하는 신뢰도. 신뢰, 맞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사실 뭐 앞에서 뭔가 아이스 브레이킹 막 하지 않아도 처음에 그냥 막 이러고 있다가 팔짱 끼고만 앉아 계시다가도요 어느새 몸이 이렇게 와 있어요. 아니면 진짜 눈이 탁 똘망똘망해져서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 게 느껴지거든요.
대표님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잖아요. 어떤 타이밍에 나를 신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나를 찾아주는 사람들이 좀 더 많아졌나요? 저는 딱 그거 들었을 때 딱 떠오른 게 저는 유튜브였어요. 오. 저를 찾아오는 제 고객들은 네. 딱 두 부류거든요. 네. 강의를 하고 싶은 예비 강사님들 또는 강의를 하고 있는 현직 강사분들이 강의를 좀 더 잘하고 싶고 좀 더 롱런하고 싶어서 찾아오는 두 부류가 제 지금 고객들인데 그분들한테 저를 어떻게 알게 됐어요? 또는 저를 알게 된 얘기를 스스로 하시잖아요. 그럼 공통점이 유튜브예요. 제가 오래전에 올렸던 그 영상을 보고 저 그 송 강사님 예티튜드 보고 연락드려요. 오랫동안 컨텐츠 보고 이번에 진짜 용기 있게 연락드렸어요. 딱 이런 분들이 거의 80%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유튜브의 힘이 엄청나구나. 이게 최근이 아니라 몇 년 전에 찍어서 올려놓은 그 영상이 지금 작용을 하는 것도 있고 너무 신기한 거죠, 이 채널이. 그 올리실 때 좀 두렵거나 좀 이거 올려도 되는 건가 라는 생각 좀 있지 않으셨어요? 너무 많았죠. 이걸 올리면 일단 누가 볼까? 그런 거. 그리고 또 처음에는 이거를 올리면 내 밥벌이가 다 오픈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있어서 좀 두려웠던 것도 있었고 뭘 올리지에 대한 그런 궁극적인 질문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제가 그때 생각해서 잘했던 거는 그냥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구독자 뭐 누가 나의 평판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한번 해보자 해서 제가 한 50개 정도 영상을 그냥 기획해서 올렸거든요. 그게 정말 잘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결국에는 이게 경쟁자를 키우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계속 찾게 되는 그러니까요. 그런 요소였네요. 맞아요. 이지쌤 너무 잘하고 계시잖아요. 저요? 생각나는 거 있으면 바로바로 올리죠. 그러니까 이거 진짜 강점이에요. 이거 진짜 쉽지 않거든요. 강사들은 특히 지식을 먹고 사는. 왜 어려워하실까요, 강사님들이? 내가 열심히 배운 거, 내가 시간 투자해서 한 이거를 세상에 알린다는 거에 대한 그 오픈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지 않을까요? 유튜브를 했던 저의 그 첫 시기와 지금 한 3년 뒤에 저의 모습을 보면 그 유튜브를 하면서 제가 그 분야에 계속 공부를 하고 그 분야에 영상을 찍고 대사 쓰고 하면서 어느새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강사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프로세스 이코노미라고 하잖아요. 과정을 공유하는 그런 경제가 그런 사업들이 오히려 사람들이 팬심이 더 생기고 그 사람이 완벽하게 다 이루어져 있는 모습을 보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이 과정에서 이루어진 모습에 더 각광을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는 거죠. 신뢰하고. 네. 근데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전 유튜브. 그래서 강사들은 유튜브를 꼭 하셔라라고 늘 얘기하는데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죠. 10명 중에, 아니 30명 중에 한 명 할까 말까요. 정말로. 아마 더 느끼실걸요? 그렇죠. 제가 만나는 강사님들이 유튜브의 필요성은 다 알아요. 그리고 제가 늘 강조하거든요. 꼭 하셔라. 저는 구독자 500명 때부터 강의 섭외가 들어왔습니다. 하세요. 지금도 블루오션입니다. 하지만 이게 막상 어려워하세요. 채널명, 장비 뭐 하지? 나 스튜디오 없는데? 어디서 구하지? 그리고 제일 궁극적으로는 내가 무슨 영상을 만들지에 대한 그 어려움이 있으세요. 내 유튜브 채널에 내 강의 콘텐츠를 계속 다루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많은 고민을 하시는 강사님들을 위해서 전문가분, 유튜브를 이제 정말 강사로 시작해서 강사로 굉장히 브랜딩을 잘하고 계시는 유튜브 운영하고 계시는 이지쌤이 저희 강사들을 위한 유튜브 챌린지를 운영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초급, 중급, 고급 단계로 나눠가지고 진짜 아예 맨 땅에서 만드는 분들을 위한 거. 좀 중급 단계. 그 다음에 완전히 우리 18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는 저도 배워야 돼. 이제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고급 단계까지. 네, 같이 한번 나눠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를 들어 CS 강사가 되고 싶어요. 유튜브에 어떤 콘텐츠를 올리는 게 좋을까요? 내가 쉽게 접할 수 있는 CS의 사례. 그러니까 내가 고객의 입장에서는 늘 봤잖아요. 식당을 가던 어디 음식점이나 뭐 호텔을 가던 고객으로서 CS라는 고객 만족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 강사는 아니지만 고객의 시선에서 알려줄 수 있는 것들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런 사례들을 막 수십 개 정도 계속 사례 얘기도 해보고 사진도 찍은 것도 공유해보고 하면서 채널을 올리다 보면 어느새 그 업종에 있는 사람들이 저희 이런 CS 교육이 필요했는데 이런 시선에서 얘기를 해주시네요. 또는 CS 강사가 필요했는데 다양한 업종에서의 경험들을 이렇게 오픈하시는 거 보고 인상 깊어서 이렇게 연락했습니다라는 것도 될 것 같고. 충분히 되겠네요. 또는 네, 맞아요. CS 강사가 되고 싶으면 CS 강사를 이제 자격증이라던가 학원을 다닐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 과정을 또 오픈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제 채널에 진짜 대학생을 대상으로 CS 강사가 너무 되고 싶은데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는 강의를 한 번도 안 해본 분을 강사로 만들어드리는 3개월 프로젝트를 했었거든요. 진짜요? 근데 그분이 또 고객 사례부터 발굴하셨거든요. 그래서 과제를 매번 드리면서 내가 식당에
갔을 때 고객으로서 느꼈던 사례를 다 기록해서 오세요. 그런 것들이 너무 도움됐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왜냐면 평상시엔 그냥 지나칠 법한 얘기들도 그렇죠. 내가 CS 강사라는 예비 강사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서도 보이고 여기서도 보이고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사내 강사를 합격하셨거든요. 우와. 그래서 시범 강의도 다 잘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때 기록했던 것들이 지금의 강의의 컨텐츠가 되고 있죠.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요즘에 뜨는 주제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 뜨는 주제는 저의 개인적인 소견은 아니에요. 제가 이제 교육 컨설팅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강사님들이 필요한 기관이나 기업 담당자들이 이런 주제의 강사님 좀 섭외해 주세요. 통틀어 만든 데이터, 주제들을 정리를 해보니까 뭐 AI 활용된 챗GPT 같은 그걸 활용해서 본인들의 업무나 본인들의 산업군에서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강의가 요새 강의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어제도 보면은 챗GPT를 가지고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강의를 하실 수 있는 강사님 좀 섭외해달라. 이미지를 만들어서 우리의 업무에 이렇게 홍보 자료를 만들 수 있는 강사님 좀 해달라. 이 챗GPT가 좀 트렌드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나 코로나 때부터 각광을 받고 있는 교육인데 스트레스, 힐링 교육 스트레스요? 정말 관심 많습니다. 코로나 블루라고 우울감을 느끼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정신과에서도 줄 서서 진료를 받는다고 해요. 진짜로 우울감이 너무 많아서. 근데 기업이나 기관에서도 우리 구성원들이 결국은 일을 열심히 잘해서 매출을 잘 내야 되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으니까 외부 강사를 써서 스트레스 관리 교육, 좀 힐링도 하고 마음도 좀 잘 챙기고 마음도 좀 비우면서 마음의 근육을 좀 채울 수 있는 교육 좀 해주세요 라는 강의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 MBTI라던가 네. 이런 행동 분석하는 그런 툴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나 자신을 아는 거에 대한 관심이 늘 있기 때문에 혈액형 AB 뭐 O형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MBTI가 그 중에 하나가 된 거죠. 교육이 필요한 기업이나 기관에서도 MBTI라는 걸 활용해서 소통하는 강의,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강의, 구성원들이 잘 지낼 수 있는 강의 그런 거를 좀 요청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분명 요즘 뜨는 거라서 또 바뀔 거예요. 강사들은 이 트렌드에 잘 귀 기울여서 내가 하고 있는 강의에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를 빨리 하는 사람이 결국 선점하더라고요.